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1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그런 코인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좀 특이한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가격이 약 4달러인데 금 가격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래요. 아, 그 골드피쉬 골드, GGBR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름도 독특해요. 골드피쉬 골드. 직역하면 금붕어 금인데 이게 대체 뭘까요? 네, 이름만 들으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오, 어떤 점에서요? 핵심은 1GGBR 토큰이 금 100온스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런던 현물금 가격에 직접 연동이 되고요. 아, 1100온스요? 네. 그래서 금 시세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약 4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죠. 오늘 이 GGBR이 그냥 단순한 금 투자 상품을 넘어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붕어가 아니라 고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먼저 이 GGBR이라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그 팩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네, GGBR 주식회사가 이 골드피쉬 골드 토큰을 시장에 선보인 게 2025년 10월이고요. 11월 20일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가장 앞세운 메시지가 역시 약 4달러짜리 토큰, 런던 현물금 가격의 직접 패깅 이거였습니다. 4달러라는 가격이 참 절묘하네요. 딱 커피 한 잔 값 정도니까요.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보고 싶어요. 1GGBR이 금 11,000트로이온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LBMA,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고시하는 금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LBMA 기준으로. 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금 1온스 가격이 4,000달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4,000달러. 그럼 GGBR은 정확히 그 11,000분의 4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 가격 연동은 온체인 오라클이라는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LBMA 금 시세표를 그대로 블록체인 위로 옮겨온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토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담보 아닐까요? 이 토큰의 가치를 보증하는 진짜 금이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핵심이죠. GGBR은 담보 파트너로 아이온 디지털 코프라는 회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온 디지털. 네, 이 회사가 보유한 아이온.au라는 금 리저브를 담보로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아이온 측에서는 이 금 재고가 GAAP,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외부 감사를 마친 디지털화된 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우리 금은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근데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여러 기사를 훑어보니까 5대1 초과담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이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초과담보라고 하면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를 담보로 쓸 때 필요한 안전장치잖아요. 이게 진짜 안정성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눈에 띄려는 마케팅 구호인지 좀 헷갈립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GGBR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GGBR은 단순히 금 투자 상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안정성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 안정성을 증명하려고 사용하던 초과 담보라는 논리를 금 RWA 영역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아하. 우리는 발행량보다 5배 많은 금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사용성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24시간 언제든지 사고 팔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토큰들이랑 비슷하고요. 네. 좀 특이한 점은 일정 수량 이상을 모으면 실물 금으로 인출해서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와, 실물금으로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xt.com이라는 거래소의 RWA 전문 섹션에 GGBR USDT 페어로 상장되면서 유동성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온 팩트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골드피쉬 골드, GGBR은 네. 런던 금 시세에 연동되고 1100온스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약 4달러에 거래가 된다.
그리고 5배 초과 담보라는 안전장치를 내세운 실물금 기반 RWA 토큰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금은방 가서 금 1g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 그렇죠. 왜 굳이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아마 이 프로젝트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그 진짜 의도가 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길이 보이죠. 공식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키워드를 아주 집요하게 반복하거든요. 어떤 것들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이고요. 디지털리 프로그래머블 스토어 오브 밸류. 그러니까 디지털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가치 저장 수단이란 뜻이죠. 아,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리고 마이크로 프랙셔널 골드 오너십. 초소형 분할 금 소유권. 마지막으로 온체인 프로버블 리저브스. 온체인에서 증명 가능한 준비금.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와, 단어들 조합이 심상치 않네요. 그냥 우리 토큰은 금 가격 따라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라는 야망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RW의 관점에서 보면 GDBR의 구조는 명확해요. 실제 금을 창고에 넣어두고 토큰은 그 금에 대한 디지털 보관증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보관증. 그런데 왜 굳이 1온스도 아니고 1100온스라는 이렇게 잘게 쪼갠 단위에 집착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접근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뭔가요? 바로 디파이나 디지털 지갑, 결제 시스템 같은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와 쉽게 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짜리 토큰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커피값을 보내는 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쵸. 하지만 4달러, 우리 돈으로 5천 원짜리 토큰은 훨씬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GGBR은 금을 그저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디지털 경제 안에서 굴러다니는 돈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C나 USDT처럼 달러 현금하고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 코인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죠. GGBR은 바로 그 옆에 금, 국채,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RWA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또 다른 큰 축을 세우려는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내세우는 스토리를 보면 보도자료 제목부터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를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달러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부채 같은 거시경제 불안을 배경으로 삼는 거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이랑 블록체인의 편리한 사용자 경험, UX를 결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서사네요. 그렇죠. 불안한 시대, 믿을 건 금밖에 없는데 금괴를 들고 다닐 순 없으니 우리가 만든 디지털 금을 쓰세요. 라는 아주 직관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존의 금 토큰들이랑 좀 비교해보고 싶어지네요. 아, 네. 대표적으로 팍소스 골드, PAX, G, 나 테더 골드, XAUT가 있잖아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서 저랑은 좀 상관없는 자산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GGBR은 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핵심적인 차이점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둘하고 비교하면 GGBR의 정체성이 훨씬 선명해지거든요. 핵심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단위와 진입장벽입니다. 맞아요. PAXG나 XAUT는 1토큰이 금 1온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마실 순 없죠. 사실상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온체인 금괴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PAXG가 온체인 금괴라면 약 4달러짜리 GGBR은 온체인 금동전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 금괴와 금동전. 네, 금괴는 금고에 보관하는 용도지만 동전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결제나 소액 송금에 훨씬 유용하죠. 디파이에서 소액을 담보로 잡거나 P2P 거래에 활용하는 등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GGBR의 압승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담보 구조와 마케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PAXG와 XAUT의 핵심 메시지는 1:1 실물 담보예요. 네, 우리가 가진 금만큼만 발행했다. 네, 우리 금고에 발행된 토큰 수령만큼의 진짜 금괴가 들어있다. 이게 전부죠.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반면에 GGBR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1 초과담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마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초과담보라는 개념은 원래 메이커다오의 DAI처럼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쓰던 논리거든요. 네, 그랬죠. GGBR은 그 논의를 금 RWA 영역으로 끌고 온 거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1:1로 금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5배나 많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바로 포지션과 내러티브의 차이입니다. PAXG나 XAUT는 본질적으로 온체인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투자 상품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요. 그렇죠. 반면에 GGBR은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 마이크로골드 RWA처럼 단순 투자를 넘어선 기능적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텔링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PAXG가 온체인 금 ETF에 가깝다면 GGBR은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RWA 2.0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한 규정입니다. 단순히 금 가격을 추종하는 걸 넘어서 실제 금융 인프라의 한 조각이 되려는 야심이 보이네요. 네, 단순한 가치 연동을 넘어 실제 유틸리티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다면 이 GGBR의 등장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행태계,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질까요? 우선 달러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RWA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 사이의 경쟁 구도가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USDT나 USDC처럼 달러 현금과 국채를 담보로 하는 진영이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거의 독점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GGBR은 금 더하기 초과담보 더하기 마이크로 단이라는 새로운 조합을 들고 나와서 RWA 진영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향후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를 도입하거나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모델을 설계할 때 피할 수 없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담보자산의 범위가 될 거거든요. 담보자산의 범위? 네, 담보를 오직 현금이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으로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GGBR처럼 금이나 우량국채 같은 RWA를 일부 허용할 것이냐, 이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GGBR은 살아있는 교보제네요. 그렇죠.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삼으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초과담보나 온체인 증빙 같은 기술적 장치는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더 나아가서 먼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우리들의 디지털 지갑 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일상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요. 네. GGBR이나 G7 국가의 국채를 기반으로 한 RWA 토큰은 안전한 가치 저장 및 예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그림이죠. 역할 분담이 되는 거군요. 네, GGBR 같은 뉴스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다음 장, 즉 실물 담보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GGBR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할 점은요. GGBR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으로 보면 가격이 전혀 안정적이지 않죠. 금 가격이 10% 오르면 GGBR의 달러 가치도 10% 오르고 금 가격이 15% 폭락하면 GGBR 가치도 그대로 15% 하락하니까요. 네. 즉, 1달러의 고정된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금 가격 변동성에 100% 노출된 RWA 토큰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커스터디 및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담보인 금이 정말 아이온이라는 회사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외부 감사를 받았다는 보고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문제죠.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했을 때 토큰 보유자가 어떤 법적 절차로 자신의 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초과 담보의 실제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5대1 커버리지라는 말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선언에 불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큰 보유자에게 정말 우선적인 청구권이 보장되는지가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생 프로젝트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있겠군요. 네, 유동성 및 상장 범위가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아직 소수의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거래량이 적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면 실제 런던 금 가격과 거래소의 토큰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괴리, 즉 디패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렇죠. 각국 규제 당국이 GGBR 같은 금 기반 RWA를 금 실물 투자로 볼지, 파생 상품으로 볼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암호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따라 세금 정책이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GGBR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이걸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좋은 설계 레퍼런스로 바라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하나의 참고 사례로요? 네, 미래에 우리나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면 금이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상해보는 좋은 재료로 삼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굳이 정의하자면 온체인에서 24시간 편리하게 금 시세에 투자할 수 있는 토큰이라는 명확한 장점과 네, 그렇죠. 신생 프로젝트 및 담보 파트너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현실적인 태도가 필요하겠군요. 오늘 골피쉬 골드, GGBR이라는 조금은 낯설지만 아주 흥미로운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GGBR은 1100온스의 금을 약 4달러라는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서 금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최신 기술의 옷을 입히려는 RWA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기능은 그대로 기술만 업그레이드 된다. 금을 통한 가치 저장이란 기능은 수천 년간 그대로지만 이제 그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단순히 이 토큰을 사야 할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만약 미래의 디지털 원화, 예금 토큰, CBDC를 설계한다면 이런 금이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일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